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바퀴가 4개가 달려있죠. 바퀴가 4개 달려있으면 자동차, 바퀴가 2개 달려있으면 오토바이, 하나 달려있으면 뭐죠? 그거? 자동차 바퀴 4개 중에 엔진의 동력이 앞바퀴 2개로 전달이 되느냐, 혹은 뒷바퀴 2개로 전달되느냐, 또는 4바퀴 전체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이거에 따라서 주행 성향이 틀리고 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Front Engine, Front Wheel Drive, FF라고 쓰는데,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해서 차를 앞에서 당겨서 끌고 가는 타입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이고, 일반적인 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이런 일반급들의 승용차들은 전륜구동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차에서 많이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전륜구동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에 쓰이기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장점을 한번 알아보면, 전륜구동의 장점 첫 번째는 연비가 좋다는 겁니다.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 거리가 짧아요. 엔진에서 나온 출력을 바로 앞에 있는 바퀴로 전달하기 때문에 동력의 이동 거리가 짧아서 그만큼 동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후륜구동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엔진에서부터 뒤에까지 차량 밑을 가로지르는 테일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중간에가 높게 이렇게 솟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륜구동차에는 이 테일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바닥을 비교적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배기 파이프가 아직 지나가긴 해서 완전하게 평평하게 만들긴 힘들지만, 후륜구동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 이 중간 바닥 부분을 더 낮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가 거의 앞바퀴에 있는 그 축 선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 있는 이 공간까지 변속기가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놓는 공간, 약간 중심 쪽 여기를 좀 더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생산 단가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좀 더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앞바퀴,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적어요. 그리고 변속기와 디퍼런셜도 하나의 케이스로, 하나의 하우징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서 이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또 약간 무게가 줄어드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일반적인 운전 상황이라면은 전륜구동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후륜구동에 비해서는. 후륜구동차는 코너링 시에 뒤가 이렇게 도는 오버스티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전륜구동차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고, 그리고 전륜구동차도 나름 언더스티어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라면은 오버스티어보다는 언더스티어가 나는 게 안전해요, 비교적. 그리고 눈길이나 빗길처럼 바닥이 미끄러울 때 전륜구동차는 앞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구동 바퀴를 큰 힘으로 누르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미끄러집니다. 후륜구동차에 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전륜구동차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구동차의 단점 첫 번째는 무게 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너무 많은 무게가 쏠려 있어요. 엔진하고 변속기가 앞바퀴 축 선상 또는 그보다 더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강하게 돌았을 경우에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강한 가속을 했을 경우에 앞바퀴가 구동바퀴인데 거기에 그립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속을 강하게 하면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잖아요. 그거는 차의 무게가 뒤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전륜구동차는 앞바퀴를 굴려가지고 가는 차인데
차의 무게가 뒷바퀴 쪽으로 쭉 쏠리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강하게 가속을 하면 앞바퀴가 그립이 없이 그냥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예요. 서스펜션이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지만, 무게는 뒤로 쏠리는데 구동바퀴는 앞에 있다는 이 구조적인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가속 시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토크 스티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토크 스티어가 뭐냐면 양쪽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가 달라서 차가 똑바로 안 나가고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전륜구동차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속기가 한쪽에 쏠려 있는데, 이 변속기의 디퍼런셜에서 각 바퀴까지 구동축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더 큰 토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한 가속 시에 차가 똑바로 안 나가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이거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토크 스티어 때문에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이런 현상은 잘 경험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 후륜구동차입니다. 이 방식은 뒷바퀴 두 개를 구동해서 차를 뒤에서 밀고 나가는 그런 타입인데, 후륜구동은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 front engine, rear wheel drive, mid engine, rear wheel drive, rear engine, rear wheel dri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F, MR, RR, 이렇게 세 가지. 이 후륜구동은 스포츠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인데, 자동차 매니아들이 이 후륜구동에 그토록 환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후륜구동이 가진 특징들로 인해서 운전이 재밌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라면 역시 드리프트일 텐데, 드리프트가 이 후륜구동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무게 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전륜구동차에 비해서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 중심적으로 더 들어와 있고, 또 디퍼런셜도 뒤에 있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분산이 돼 있어서 무게 배분을 맞추기에 되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륜구동차들은 50대 50 이런 차들도 많고요. 이렇게 무게가 앞바퀴 뒷바퀴에 잘 배분이 돼 있다 보니까 스포츠 주행이나 코너링 시에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스포츠카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강한 가속 시에 구동바퀴인 뒷바퀴에 무게를 실어줘서 강한 가속에 유리합니다. 아까 전륜구동차의 단점을 얘기할 때, 전륜구동차가 강한 가속을 하면 뒤로 무게가 쏠리는데 앞바퀴를 구동하니까 슬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륜구동은 반대로 뒷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구동 바퀴가 뒷바퀴인데 강한 가속을 할 때 뒤쪽으로 무게가 쏠려요. 그러니까 구동 바퀴에 무게를 실어줘서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가속에 더 유리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스티어링이 더 정교합니다. 다른 구동 방식에 비해서. 후륜구동차는 뒷바퀴 두 개가 구동을 담당하고 앞바퀴는 조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져 있어서 이 토크 스티어도 없고 때문에 더 정교한 스티어링이 가능해요. 후륜구동 방식이 이렇게 스포츠성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좋은데, 단점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 첫 번째로는 전륜구동차에 비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뽑기가 힘들어요. 후륜구동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하면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 바퀴는 뒤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동축이 차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요 가운데 밑에, 바닥 밑에를 가로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 이 터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구동축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더 낮게 만들지 못하고요, 전륜구동차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구동바퀴를 앞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다 앞에 있어서 큰 무게로 누르면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지는데, 후륜구동차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아요. 눈길이나 미끄러운 빗길에서.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마저 없는 차량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 시에 오버스티어로 차가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빗길에서 바퀴만 헛돌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동 방식은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방식이에요. 사륜 구동 방식인데 4wheel 드라이브 또는 all-wheel 드라이브 이렇게 부르는데 4wheel 드라이브는 주로 SUV 큰 거 이런 것들 오프로드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4wheel 드라이브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리고 all-wheel 드라이브는 보통 퍼포먼스 승용차나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사륜구동을 보통 말해요. 사륜구동의 최대 장점은 네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트랙션이 좋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잘 안 미끄러집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트랙션이 좋다는 겁니다. 네 바퀴로 동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처럼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덜 미끄러집니다. 다른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 차에 비해서 동력이 네 바퀴로 나눠서 전달되기 때문에 어느 한 바퀴가 슬립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다른 두 바퀴만 굴리는 구동 방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랙션이 좋고, 두 번째 장점은 고출력 차량에 적합해요.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라든가 슈퍼카라든가 이런 차들은 엔진에서 워낙 높은 출력을 내니까 이 출력이 두 바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all-wheel 드라이브를 써서 네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면 그 높은 파워를 어느 정도 분산을 네 바퀴로 시켜서 바퀴 슬립이 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엔진의 파워가 워낙 고출력인 차들은 all-wheel 드라이브를 많이 씁니다. 사륜구동의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SUV 차량 같은 경우에 같은 모델에도 이륜구동이 있고 사륜구동이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차종들이 있는데, 그런 차종 보면은 사륜구동 버전은 항상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사륜구동이면 네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장치들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더 높고 차량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동력을 네 바퀴로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트랜스퍼 케이스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더 달려있기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연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서 연비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동력을 네 바퀴로 전달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력 손실이 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에 비해서 연비가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륜, 후륜, 사륜 그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단 콤보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 Coca Patron, I've been drinking, I'm driving my texting and speeding, I swear that I ain't going home. If you're on my phone, it won't leave me alone, I'm like Steve, I'm like Coca Patron.